1. 월든 호숫가로의 여정. 1845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회적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든 호숫가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삶, 즉 본질에 집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설고 조용한 숲으로 들어갔다. 이 선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이었다. 소로는 친구이자 사상적 동지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땅 한 귀퉁이에 작은 오두막을 직접 지었다. 오두막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소로가 꿈꾸던 자유와 자립,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가득했다. 그가 월든 호수에서 보낸 2년 2개월의 삶은 단순한 자연 체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과 자유, 그리고 자립의 의미를 몸소 실천한 시간이었다. 1845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오두막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것은 소로에게 또 다른 자유의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오두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는 주변에서 구했다. 낡은 집을 허물어 얻은 목재, 숲에서 주운 돌과 진흙,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한 목과 유리창. 손에 물집이 잡히고 땀이 흐르지만 자신의 힘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컸다. 오두막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자유와 자립,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있었다. 소로는 오두막을 완성한 후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콩, 감자, 옥수수, 완두콩 등을 심고 수확한 작물로 식사를 해결했다. 필요한 만큼만 재배하고 남는 것은 이웃에게 나누거나 시장에 내다 팔았다. 자급자족의 삶이 주는 자유와 만족을 몸소 체험했다. 소로는 내가 직접 재배한 음식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맛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자연과의 연결, 노동의 소중함, 그리고 자립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했다. 2. 단순함의 철학. 소로는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 옷, 집, 연료 4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에서 흔히 누리는 사치와 편의, 그리고 끝없는 소비가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단순하게 살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소유와 욕망,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두막 안에는 꼭 필요한 가구만 두었고 옷도 낡고 소박한 것 한두 벌이면 충분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 가는 문이라고 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자연 속에서의 단순한 삶이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고 믿었다. 우리의 삶은 세세한 것들에 의해 낭비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걱정과 욕망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삶을 단순화할수록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늘리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에 있다고 말한다.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인생의 본질이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했다. 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믿었다. 도시의 복잡함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3. 아침의 의미와 자연의 신성함. 소로는 아침을 하루 중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다. 해가 떠오르기 전 호수 위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깊이 느꼈다. 아침의 맑은 공기, 이슬 맺힌 풀이, 새들의 노래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아침은 인간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했다. 아침마다 명상과 사색, 글쓰기를 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 이 시간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았다. 위대한 시인과 예술가들이 주로 아침에 창작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신을 깨어있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적이고 신성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했고 이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깨달았다.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아침의 신선함과 고요함이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믿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침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아침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소로는 아침마다 호숫가를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느꼈다. 아침의 햇살이 오두막을 비추면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삶의 소중함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었다. 4. 자연과의 교감, 고독과 사색. 소로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에게 깊은 교훈과 영감을 주는 존재로 여겼다. 매일 아침 호숫가를 산책하며 숲과 호수, 새와 동물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은 그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자연 속에서 결코 외롭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자연은 그의 친구이자 스승이었고 자연의 소리와 변화는 그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주었다. 고독은 소로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자연이 주는 교훈을 삶에 적용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자연 속에서의 고독이 인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었다. 자연은 언제나 나의 벗이 되어 주었다. 나는 숲속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찾았고 호수의 잔잔한 물결과 새들의 노래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기록했다.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소로는 자연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내 안에 진정한 나를 만난다고 말한다. 자연의 소리, 바람의 움직임, 나뭇잎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이 소로에게는 삶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다. 자연은 말없이 가르친다. 우리가 귀 기울이면 삶의 진실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 소로는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했다. 그는 시간은 내가 낚시하는 강일뿐이라며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늘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라고 소로는 말한다. 자연 속에서 매일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며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법을 배웠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통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체험했고 이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깨달았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인간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자연 속에서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법을 배웠고 이 경험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달았다. 소로는 삶은 순간순간의 연속이다.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다. 6. 노동과 자립의 의미. 소로는 자신의 손으로 오두막을 짓고 작은 밭을 일구며 직접 식량을 마련했다. 노동을 통해 땅과 연결되고 자연의 순환을 몸소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자립심과 만족감을 주었으며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콩밭을 가꾸는 노동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노동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성장시키고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하는 신성한 행위라고 믿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노동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땀 흘려 일한 뒤에 얻는 만족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깨달았다. 노동을 통해 자연의 일부가 되었고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했다. 노동은 나를 자연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땅을 일구며 자연의 순환을 몸소 느꼈고 노동의 기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기록했다. 자립과 노동의 가치를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소로는 내가 직접 일군 밭에서 얻은 수확은 어떤 값진 보석보다 소중하다고 믿었다.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과 만족은 도시의 화려함이나 부의 축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노동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게 한다고 말했다. 7. 독서와 지적 성장. 소로는 책 읽기를 인류의 진정한 부라고 여겼다.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자연과 삶을 관찰하며 배움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독서란 정신의 양식이라며 모두가 좋은 책을 읽고 사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시간은 그에게 더 깊은 사색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했다. 고전 문학과 철학서를 즐겨 읽으며 이러한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 독서가 인간의 정신을 성장시키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창이라고 믿었다. 독서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장시켰다. 책은 인간의 정신을 일깨우는 열쇠다. 나는 좋은 책을 읽으며 삶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기록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완성해 나갔다. 서로는 책은 침묵의 대화다. 우리는 책을 통해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서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정신을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8. 사회와 문명에 대한 비판. 소로는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그리고 사회적 관습에 얽매인 삶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편, 철도, 최신 뉴스 등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산만하게 만들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추구보다 자기 성찰과 자립, 독립적인 삶의 가치를 강조했다. 마을을 가끔 방문하며 문명사회의 모습을 관찰했지만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과 자유로움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었다. 문명의 편리함이 인간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했다. 자연 속에서의 단순한 삶이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고 믿었다. 문명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더 불안하고 더 욕심 많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문명과 사회의 한계와 문제점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소로는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더 분주하고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믿었다. 9. 방문자들과의 교류. 월든 호수는 외딴 곳이었지만 소로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지는 않았다. 때때로 마을을 방문해 사람들과 교류했고 오두막에는 다양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세 개의 의자를 두고 손님을 맞이했으며 자연과 인간 모두와의 소통을 소중히 여겼다. 방문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시각을 얻기도 했다. 사회적 소문이나 잡담보다는 자연이 주는 깊은 교훈과 고요함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인간관계에서의 진정성과 자연과의 교감에서 오는 깊은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연과 인간 모두와의 소통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다. 나는 오두막에 3개의 의자를 두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방문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다. 그는 진정한 대화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자연과 조용히 대화할 때 삶의 진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믿었다. 10.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리듬. 소로는 월든 호수 주변의 계절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봄에는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으며 여름에는 호수의 물이 맑고 따뜻해졌다. 가을에는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호수가 얼어붙고 숲이 고요해졌다. 자연의 변화가 인간의 삶과 영혼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느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과 동물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자연의 리듬에 따라 자신의 삶도 변화시켰다. 이러한 관찰은 자연과 인간의 깊은 연결을 깨닫게 해주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의 의미와 인간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삶의 무상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기록했다.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소로는 계절의 변화는 우리에게 삶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가르쳐 준다고 믿었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삶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했다. 11. 자기 발견과 영적 성장. 월든에서의 삶은 소로에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 내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자신만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자가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적 각성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단순하고 더 깨어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켰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얻었다. 영적 성장과 자기 발견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자연 속에서의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완성해 나갔다. 소로는 우리는 모두 자기 안에 우주를 품고 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그 우주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연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고 고요한 호수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면의 진실과 마주했다. 자연은 소로에게 거울이자 스승이었다. 그는 숲의 고요함, 바람의 속삭임, 새벽의 맑은 공기에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12. 월든에서 얻은 교훈.
2년 2개월의 월든 생활을 마치고 소로는 다시 사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더 단순하고 더 깨어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우리 모두가 삶의 본질을 찾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 가는 길임을 월든에서 배웠다. 우리가 깨어나는 날이야말로 비로소 새벽이 동트는 날이다라는 말로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영적 각성을 통해 진정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자연과의 교감, 단순한 삶,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고 믿었다. 삶의 본질은 단순함과 깨어있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고 말했다. 월든에서 얻은 교훈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했다. 소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그는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순환, 노동의 기쁨, 독서와 사색, 방문자와의 만남, 고독과 사색의 순간들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13. 마무리. 소로의 월든 2부는 단순한 자연 체험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유자립, 자연과의 교감, 사회와 문명에 대한 비판, 자기 성찰과 영적 성장 등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다. 오늘날에도 소로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과 소비,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에 집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월드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삶은 짧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고 소로는 말한다. 자연의 소리, 계절의 변화, 고요한 호수와 숲,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색과 노동, 이 모든 것이 소로에게는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는 월든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든 호숫가의 고요한 물결과 숲의 바람 소리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묻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월든을 찾아 자연과 조화롭게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